안녕하세요, 휴나유나입니다. 이번 그림은 방 안에서 포근하게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이 주인공이 저 같아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많이 봐왔고 익숙한 장면들이고 익숙한 행동들이라 더 많은 정이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는지 계기를 일기 쓰듯이 말해볼까 해요. 누구나 그렇듯이 어릴 적부터 그림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유치원 시절 기억났던 장면이 있다면 항상 세일러문 그리고 디즈니 방송을 주말 혹은 평일 오후 내내 꼭 챙겨보고 다음화를 기다렸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녹화하면서 A4 용지를 꺼내들고 제가 좋아했던 캐릭터를 막 그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그때는 공부에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저에게 딱 잘한다는 칭찬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달리기를 잘했고요. 하나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누가 나에게 그런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육상에 더 많이 치우쳐서 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대표로 나가서 육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점점 못하는 게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육상을 포기하고 그림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만화랑 애니메이션이 똑같은 분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었고요. 만화 작가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림도 그리고 학교 친구들한테 산을 그리는 방법, 해를 그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쉬운 아이콘들을 그려주는 거를 알려주곤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잘 그린다고 생각이 안 들고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려야지, 더 배워야지라는 생각뿐인데요. 저보다 잘 그리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재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아보면서 잘 그리는 친구들을 눈여겨보니까 더 열심히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에 불을 붙여주는 거 노력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내 잠재력을 아직 덜 끌어올린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렸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 처음으로 만화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온 동네를 뒤져도 만화 학원보다는 미술 학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미술 학원에 혼자 들어갔어요. 만화 그리고 싶은데 뭐 해야 해요? 하고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원장쌤은 기초를 배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부모님을 쫄라서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시켰던 건 콜라 캔 그리기, 구 그리기, 정모라 그리기 이런 기본적인 거였는데 저 그걸 처음 그리다 보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왜 시키는지도 감이 안 왔고 아니 내가 그리고 싶은 거는 알록달록 귀엽고 이쁜 캐릭터인데 왜 이걸 시키지? 의문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림 그리는 게 좋아 하면서 무작정 그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미술학원 들어간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 구, 원뿔, 원형, 도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때는 단순하게 캐릭터만 생각했었나 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또한 모두 도형으로 쉽게 단순화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학원을 조금 다니다가 말았어요. 어느덧 중3이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의 방향성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으셨거든요. 공부도 강요하지 않으셨고 약간 방목주의셔서 제가 혼자서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성적이 안 좋아서 실업계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광주 광역시에 있는 시내에서 가장 큰 만화 학원을 찾아갔어요. 덜컥. 저의 성적을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상태로는 너는 애니메이션과를 가긴 진짜 힘들겠다.
그럼 너는 예고에 한국학과로 진학을 해서 수시를 노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학과? 그게 뭐지? 동양화, 그 먹으로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내가 그날 공부라는 성적이라는 이유로 이 과를 선택을 못한다고? 안 된다고? 기회가 전혀 없다고? 이 생각에 그날 집에 와서 너무 서럽게 울었어요. 본질보다 부수적인 것들로 잣대를 만드는 그 상황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원다섯의 말을 듣고 한국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그림이니까. 한국화를 그렇게 예고 한국학과를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참 웃기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국학과가. 이 먹을 다루는 게 정말 희열이 컸거든요. 물 조절에 따른 농담 표현과 붓질을 한 번에 해야 하는 그 테크닉. 진짜 또 다른 묘미고 서양화랑은 또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세상이었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말해주는 피드백은 항상 제 그림 수첩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꼬박꼬박 적었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 보충해야 될 건 무엇이고 다음에는 무엇을 그려야 될지 하루하루 적고 그 다음 날이 너무 기대됐어요. 다시 실패했던 거를 극복해가지고 그려봐야지. 다음에 이거 해봐야지. 이번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해야지. 그래서 계속 매일 적었던 그림 일기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에버노트로 소개해드린 바 있죠. 네, 그게 거기서 얻어서 했던 방법들이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 애니메이션 정말 좋아해서 여기 왔는데 잠시 폭 빠졌었네? 다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애니메이션 만화 입시학원에 가게 됩니다. 뭔가 가보니까 늦은 분위기 같은 거예요. 다들 중학생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선생님이 제 성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상위권 대학은 좀 힘들겠다. 수시가 아니면 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절대 포기는 못한다. 어떻게 온 길인데 뺑뺑 돌아왔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심했거든요. 눈 뜨고 잠잘 때까지 그림만 그려보자. 미친 듯이 후회 없이. 그래서 일주일에 6장 한 권을 무조건 채우자 라고 다짐을 했고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만화책 모작부터 시작해서 인체 모작, 크로키만 주구장창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진짜 열심히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365일 놀지도 않고 그림을 그렸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만큼 후회 없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상명대학교 수시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를 합격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네요. 사실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도 없었고 제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노력해서 이뤄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 느낀 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후회 없이 노력하면 그래도 얻는 게 있구나.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하는 게 있고 노력하면서도 배우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하루를 허송세월 살았던 저에게 절대 다시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지 말자를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 한국의 교육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은연중 깔고 가는 어차피 안 될래, 어차피 실패할래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남들이 항상 멍청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부족한 애가 아니구나.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말 한마디에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혹시 지금 상황이 안 좋거나 막막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어떤 무언가 간절한 그림에 대해서 갈망하고 간절한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래도 습관을 만드는 거, 꾸준히 크로키 한 장이라도 그리고 러프 컬러, 그리고 모작 아니면 창작이 힘들면 모작이라도 그렇게 몇 장이라도 그리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어차피 나한테 관심 없는 남들의 시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격려하면서 꾸준히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신다면 지금보다 한 발 더 앞선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은근히 기분이 좋고 보람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그림 그리러 가볼까요? 빠잉!